여러분, 지긋지긋했던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열치열 더위를 이겨낸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한여름밤에 펼쳐지는 속도와 굉음의 향연, 번쩍번쩍한 카레이싱을 즐긴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이트 레이스, 즉 밤에 펼쳐진 국내 최고 권위의 카레이싱 대회였죠. 레이싱은 물론 갖가지 축제에 무려 3만 명가량이 몰릴 정도로 성황이었고요. 우승 대결도 1초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박빙이어서 짜릿한 승부를 연출했습니다. 네, 손에 꼽힐 만한 나이트 레이스 명승부였는데요. 대회 영상 찾아서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실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으니까요. 신나는 레이싱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스포츠야 출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활약 중인 개그맨이자 카레이서, 개레이서 한민관 선수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겸 카레이서 2대 모터스포트 레이싱팀의 한민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개레이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개그맨과 가수 합성어, 네. 개가수라고 있는데 그래서 개레이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어. 개그맨이 또 이제 개그맨뿐만 아니라 이제 또 레이싱 쪽에서도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개레이서라는 표현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레이서 한민관 선수, 이제는 개그맨보다 레이서로서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그를 제가 2009년도 이후로는 개그 무대에 쓴 적이 이제 별로 없었고 네. 드문 간간히 서긴 했지만 네. 지금 이제 레이싱 쪽에서도 아무래도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레이서로 그냥 아예 방송을 접고 레이싱을 하시는 걸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방송도 같이 하면서 레이싱도 하는 건데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해야죠. 저도 왜 최근 열린 용인 나이트 레이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밤에 열리는 레이스에서 특별한 대회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안타깝게 좀 사고 충돌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용인에서 펼쳐진 나이트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 6000, 스토카 슈퍼 6000만 나이트 레이스 펼쳐졌었고요. 제가 타고 있는 거는 GT 클래스인데 GT는 그 다음날 일요일 낮에 네. 펼쳐졌었어요. 근데 네. 아쉽게도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라고 해야 되나?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예, 리타이어가 났습니다. 올 시즌 계속 사고가 나면서 좀 안 좋은 성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1라운드 때도 한번 사고가 안타깝게 났었고. 개막전에는 스타트하고 7초 만에 리타이어. 어떻게 그럴 어머. 수가 있어요? 그만큼 7초? GT 선수들이 열정이 좀 넘치고 피가 좀 뜨겁다 보니까 뭐 그런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성적이 좀 안타깝다 보니까 좀 화를 못 이긴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충돌 있고 난 다음에. 이게 한두 번 사고가 나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잘 누를 수 있어요. 네. 웬만하면 참는데 이 올 시즌 내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예. 근데 멘탈도 멘탈인데 사고가 났으면 몸이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괜찮으신가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레이싱을 한다 그러면은 위험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네. 뭐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그 위험을 대비해서 각종 안전 장치라든지 안전 장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나이트 레이스는 드라이버들이 참 어려워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시야가 잘 안 보여가지고 실제로는 어떤가요? 솔직히 나이트 레이스 이거는 제가 참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이트 레이스를 오시게 되면 관람객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요. 여름에 덥지 않고 시원하게 재미있는 경기를 관람하시다 보니까 번쩍번쩍해요, 또.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제 팀이나 드라이버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원래 나이트 레이스 전 세계적으로 나이트 레이스가 펼쳐지는 경기장을 보면 조명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킷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정말 대낮처럼 서킷만 대낮처럼 밝혀주고 오. 관람석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둡게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시스템이 그 정도는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야간 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간 주행이요? 나이트를 정말 나이트 레이스를 편하게 재밌게 즐기는 게 아니라 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정말 한시라도 눈을 이 아이고. 앞에서 집중력을 잃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는. 하지만 또 사고로 또 이어지면 또 관람객분들 또 좋아하시니까.
이번 나이트 레이스 때는 사실 하루에 3만 명 가까이 몰릴 정도로 뭐 인기가 대단했고요. 레이스가 정말 선수 입장에서 할 만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레이싱 팬 문화도 이번에 보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자리 잡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2008년부터 레이싱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최근 한 5년, 한 7, 8년 전부터 이 관람객이 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관람객의 입장 수가 많아지는 게 눈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관람객분들이 이제 젊은 남자분들, 남성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직접 와서 보시면 아이들도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저를 응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미래의 모터스포츠 산업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레이싱 대회 가서 보면은 뭐 푸토크 MC도 뭐 매번 유튜브로 하시고 네. 달려라 버스 그리고 그리드워크 팬 서비스도 많이 잘하시는 것도 유명해요. 네, 우리나라 이제 모터스포츠가 발전하려면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일단 뭐든지 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팬분들이 경기장에 와야 우리가 레이싱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팬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레이스에서 진행하는 이제 후토크라든지 MC 따로 출연료 받지 않습니다. 출연료가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출연료 받지 않고 MC를 다 봐드리고 그리고 팬분들이 또 이제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은 사파리 투어라 해서 경기장을 이렇게 버스 타고 도는 게 있어요. 그때 또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재밌고 즐겁게 그때도 무료죠. 예, 그냥 레이싱을 좀 좋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또 마이크를 또 잡아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 태양볕에서 저희 팀은 이제 모델분들이 이제 우산을 좀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팬분들이 저를 사진 찍으러 오니까 그래서 태양볕에서 그리드워크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요. 사진을 찍어드리면 땡볕에서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운명인 거죠.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해야 한 됩니다. 몸을 다 바치시네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저만 하면 안 돼요. 다른 GT팀이라든지 뭐 슈퍼 유천 팀이라든지 우리 팀은 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팬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팬이 생깁니다. 와, 네. 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진짜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네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올 시즌 왜 이렇게 좀 부진한? 뭐 사고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좀 이렇게 조금씩 엇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바로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경기 남았어요. 이 남은 2경기 안에 꼭 포디움을 가서 모터스포츠 팬분들이라든지 제 팬분들께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순위 한 몇 위까지로 들어가는 걸 좀 목표로. 남은 2경기 그래도 좀 이렇게 포디움 가거나 좋은 성적 내면 한 그래도 탑 10 안에는 좀 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개그맨보다는 뭔가 레이서의 애정이 정말 듬뿍 담긴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저희 시그니처 코너 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발 OX 질문! 인생 2회차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개그맨보다는 바로 레이서가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이건 아니군요. 이건 아니죠. 자, 그럼 이유를 우리 5자로 한번 짧게 표현해 볼까요? 운명이니까. 개그맨을 먼저 이렇게 도전해서 이제 개그맨으로 알려져서 그 인연으로 해서 또 자동차까지 갔기 때문에 네. 또 개그맨을 또 절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뼛속까지 개그맨이다. 네. 네. 뼛속까지 개그맨 그리고 레이서인 한빈관 선수 얘기 들을수록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여기서 한빈관 선수의 경력을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탐정관의원의 집중 탐구! 올해 43세 두 아이의 아빠인 1일 모터스포츠의 한빈관 선수는 지금까지 대한자동차 경주협회 공인경기에 84회 출전해 6차례 우승, 시즌 종합우승도 한 번 차지한 베테랑 레이서입니다. 2015년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제네시스 쿠페 20 클래스 시즌 준우승을 했고요.
이듬해 2016년 슈퍼레이스 GT2 클래스에서는 당당히 시즌 1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다가요. 2020년 GT1 클래스에 뛰어들어 상위권 성적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한민관, 물 만난 고기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은 경기장 안에 있으면 한민가는 물 만난 고기다라는 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 게 GT 클래스에서 활약한다고 하셨는데 네. GT가 뭐의 약자고 또 GT 클래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GT라는 글씨의 이제 약자는 이제 약간 그랜드 투어링이라는 그랜드 투어링. 단어의 약자이긴 한데 뭐 근데 슈퍼 6000 클래스가 제일 유명한데 좀 차이가 있다면 뭐 어떤 맛으로 보면 될까요? 슈퍼 60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이스를 위해서 만든 차예요. 그냥 다른 네. 일반 도로는 관심도 없습니다. 스토커라고 하죠. 오로지 경기장에서만 달릴 수가 있는 일종의 이제 자작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차 안에 이렇게 뭐 파이프 프레임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레이싱의 움직임이 좋게 만들어진 차라고 보시면 되고 네. 제가 타고 있는 이제 GT 클래스는 이제 상용차에서 레이스카를 규정에 맞게 튜닝을 해서 하는 레이스카다 보니까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사고가 나는데 그리고 몸싸움은 서로 좀 피해요. 왜냐하면 좀 바디가 약해요. 레이스만을 위해서 만든 파이프 프레임으로 차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약합니다. 근데 G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용차에서 레이스카로 만들다 보니까 좀 견고해요. 튼튼하겠네요. 튼튼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어떻게 보면 스토커보다 훨씬 좀 용이하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네.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그냥 각오하고 코너를 들어가는 게 GT 클래스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자, 한민관, GT 클래스에서도 좋은 성적 냈으니까 슈퍼 6000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다. 하나, 둘, 셋! 야, 이거는 진짜 이거예요. 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뭐 GT 클래스에서 상위권에 있었다 해서 스토커 가서 뭐 상위권에 간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처음 도전했을 때는 성적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내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도 한 1년, 2년 정도 적응을 하면 그래도 1년에 한두 경기 정도는 운이 좋게 또 포디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운이 좋게. 그리고 이제 한민관의 레이스 스타일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이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장점. 저도 처음에 못 모르고 차를 탈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뒤 생각하지 않고 들이대는 스타일이었는데 점점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는 경기의 흐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신 있거든요. 당장의 예선 성적이 안 나왔더라도 결승 들어가면 자신 있다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좀 젊은 선수들보다는 약간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서 운영 면에서 장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약점이 없어요. 정말 빈틈이 없는 선수입니다. 아하. 네. 차만 잘 준비되고 네, 네. 저만 잘 준비되면 빈틈이 없습니다. 레이스 허밍어의 또 하나의 강점이 바로 서킷 밖에서는 드라이버들을 소개해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의미로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건가요? 원래는 저도 이제 제가 뭐 레이서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방송을 하는 이제 또 연예인이기도 네. 합니다만은 또 영상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또 대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제 채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이스 쪽에서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다 보니 레이싱 관련 영상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볼가스 레이싱 팀의 유튜브 채널 자체를 관리하고 영상을 만들어 제작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선수들도 친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또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 해서 슈퍼레이스와 손을 잡고 했던 거죠. 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요. 개그맨 한민관이 도대체 어떻게 개레이서가 됐는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2007년도에 제가 또 워낙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 네.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뭐 개그맨 시절인데 그 모임에서 용인 경기장에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추어 대회를 구경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사운드에 매료가 됐어요. 어. 이미 그런
레이스카의 사운드와 박진감의 매너가 됐었는데 네. 1등과 2등이 경합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2등이 얼마나 1등을 추월하고 싶었으면 브레이킹을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들어가다가 1등과 부딪히면서 2등이 이렇게 전복이 됐어요. 그 사고를 내 눈앞에서 보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이거 나 해야 된다. 내가 저 전복된 차 안에 들어가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경기에 매료가 돼서 내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같이 동호회에 있던 형의 차가 굉장히 안 좋았던 차가 있어요. 깡통차 같은 건데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마추어 대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해인 2008년에 중고차를 사서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고 네. 들었는데요. 바로 프로팀 입단 제의가 들어왔다고요. 아, 바로는 아니고 원래 2008년도에도 이제 프로팀에서 우리 팀 와서 차를 타라. 그때 당시에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우리 팀 와서 차를 타라고 했는데 그건 제 자존심에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레이서로서 뭔가 입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을 내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와서 타라는 거는 그냥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와서 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싫다. 내가 좀 여기서 좀 실력을 좀 쌓은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 비 오는 날 레이스할 때 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클래스의 선수들을 다 추월하고 1등을 했어요. 와우.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프로팀에서 연락이 온 거죠. 네. 와서 타라. 저는 이제 보여준 게 있으니까, 네. 한번 가서 타보겠다. 근데 2010년도에, 엘리사 챌린지 클래스에서 또 시즌 챔피언을 했죠.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연봉을 받으면서, 이야. 차를 타기 시작했죠. 연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대접을 받나요? 레이서분들은? 뭐 이게 선수마다 다 달라요. 네. 다 다른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좀 작지 않은 연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약간 일석이조 개념이잖아요. 실력도 어느 정도는 있고, 유명인이다 보니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연봉을 그렇죠.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카레이싱의 진심인 걸 알리기 위해서요, 이 레이싱하는 도중에는 이제 뭐 주말 행사나 뭐 어떤 프로그램도 출연 안 하고 레이싱에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실수였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기획사와 계약을 할 때도 1년에 이때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스케줄을 잡지 말아주세요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방송 프로그램 이제 고정으로 된 섭외가 들어와도 주말 촬영이나 이런 건 못했었어요. 정말 지금 보면 정말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정도로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레이싱 경기장에 갔을 때 약간 좀 시선이 그렇게 달갑진 않았어요. 네. 쟤 또 와서 뭐 얼마나 하다가 갈 하겠어라는 거다. 금방 이런 시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걸 싫으면은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 경기 야. 열심히 참가를 했죠.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레이싱, 드라이버가 이제 천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드라이버가 되고 나서 가장 기쁠 때, 그때 좀 안 좋을 때도 있을 텐데 두 개 한번 꼽아주시자면 언제였을까요? 가장 기뻤을 때는 제가 한 몇 년 전이라고 말씀 안 드릴 텐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3, 4년 정도 성적이 정말 프로에 와서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인가? 차의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팀을 이적을 했어요. 이적을 하자마자 첫 경기에 포디움을 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차량에 좀 문제가 좀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3, 4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저는 경기장을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적을 내야 되고 포디움에 가서 뭐 팬분들께 기쁨을 줘야 되는데 네. 자꾸 이런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3, 4년 만에 그 다른 팀으로 옮겨서 포디움 같은 게 너무 기억에 남고 안 좋았던 거는 뭐 많죠. 뭐 폐차시킨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사고가 거의 제가 사고를 내서 그렇다면 제가 딴 사람한테 미안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뒤에서 받쳐서 아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견제를 자꾸 하시는구나.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레이싱은 경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겨야 돼 가다 보니까 뒷 선수는 그런 마인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또 뭐 이해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평생 하고 싶은 레이싱인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에 네. 왔잖아요. 레이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좀 귀중할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들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중반이지 않습니까? 초중반인데 앞으로 저의 레이싱 커리어는 맥시멈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이 이제 또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와줘야 또 모터스포츠가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레이싱 쪽에서 제가 직접 차를 타지 않더라도 레이싱 쪽에서 한 자리 해서 뭔가 역할을 또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뭐 감독도 욕심이 나실까요? 감독도 뭐 좋은 제안이 있다면 뭐 생각이 당연히 있죠. 어쨌든 저의 레이싱 커리어는 제가 나이가 60이 넘든 70이 넘든 레이싱 경기장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예. 끝으로 이제 한민관 선수의 레이서, 그 드라이버로서의 어떤 앞으로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목표는 확고해요. 뭐 제가 최고가 되고 싶다. 대한민국의 뭐 한민관이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나라도 모터스포츠가 저의 꿈은 우리나라 모터스포츠가 전 세계의 탑급 모터스포츠 대회들과 경쟁을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네.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정도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나라 모터스포츠의 그리고 자동차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한민관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한 자리 했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2라운드가 남았잖아요. 네. 팬 여러분께 뭔가 각오의 말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요? 자, 이제 슈퍼레이스 경기에서 이제 GT 경기는 이제 2경기가 남았는데 만약에 그 2경기 안에 제가 포디움을 못 간다. 그러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포츠야도 오늘 436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야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스포츠야요! 영원하라!